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의 대규모 현금 투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탄핵이라는 표현을 쓴 데 이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수위 높은 표현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와 맞물려 여권 내에선 자주 국방과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한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을 전액 현금 투자할 수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필요할 때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에 서명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선 일본은 통화 스와프 협정이 맺어져 있는 데다 외환보유고가 한국의 2배가 넘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외신 인터뷰는 한미가 투자 방식과 수익 분배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최소한의 합리성을 벗어나는 그런 일은 최소한 피를 나눈 동맹 관계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통령 출국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차별적 관세 부과 중단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식 회담 등을 통한 협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어 관세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렇게 협상이 어렵게 돌아가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불리한 협상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결렬이 낫다, 이런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사이 우리 기업들의 관세 부담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미국 측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실무협상단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도장을 찍지 못한 우리 협상단은 지난주 잇따라 미국을 찾았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돌아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저희가 설명하고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 중인 미국이 우리 측 통화 스와프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는 협상 결렬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타결을 목표로 했던 실무협상단은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협상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분기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는 4조 6천억 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관세 15% 인하를 약속하고도 적용이 늦어지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이 전체 관세의 절반을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파고까지 각오한 강경 대응이 자칫 미국의 더 큰 보복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통적인 우방에 대하는 종전의 미국의 태도를 기대하고 국내 압박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말레이시아를 찾아 미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관세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앞서 리포트 보시면 우리 정부가 섣불리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낙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대미 투자 펀드 대부분이 간접 투자일 거라는 설명,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자평 역시 지금의 관세 협상 상황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직접 투자가 아닌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대상 등을 적시한 합의문이 없다며 일본의 전례에 따라 비망록에 써놨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펀드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합의된 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본께 좀 참고가 돼서 다 비망록에 좀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투자 세부 내용 논의가 예상됐던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실은 합의문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고 낙관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오간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감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일본이 먼저 대미 직접 투자안에 서명하며 15% 관세율이 적용되자 우리 정부 역시 연쇄적으로 직접 투자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양보하면서 펀드를 미국 측에 유리하게 합의할 줄은 정부도 그렇고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변동성이 큰 트럼프 행정부 특성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성과 홍보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세 협상 지연으로 기업들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미 감정만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결국 이 관세 문제를 모두 다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정부는 다음 달 말 에이펙 전까지 통상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